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어젯밤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영 특파원, 중국의 반발에도 방문을 강행한 건데 도착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10시 45분쯤 대만 타이베이 송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전용기에서 내려서 환영을 나온 우자오셰 외교부장 등 대만 측 인사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의 호위 속에 호텔로 이동한 펠로시 의장은 잠시 뒤 차위 잉원 대만 총통을 접견하고 대만 인권 활동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호텔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고 타이베이의 주요 건물에는 방문을 환영한다, 이런 대형 문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만 총통실은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통해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대만 외교부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바위처럼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도착 직후에 성명을 냈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펠로시 의장은 대만 도착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은 강력하고 활기찬 민주국가이고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적었습니다. 다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들인데요. 대만 도착과 동시에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는 노골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 상호 안보와 경제 협력 등에 초점을 둔 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강화하며 인권과 법치에 대한 무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앞서 무력 대응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실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만 도착과 동시에 중국 외교부와 한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는데 들어보시죠. 严重违反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严重冲击中美关系政治基础。 펠로시 의장이 아직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시간부터 중국은 대만 해협에 전투기를 보내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내일 낮부터 사흘 동안 대만을 둘러싼 해상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오늘 오후까지 대만에 머무는 만큼 중국의 추가 대응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공론화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신속하게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라고 강조하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던 지난주 교육부 업무보고 때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좋은 개혁이나 정책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후 성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순애 장관이 마련한 긴급 학부모 간담회는 사실상 성토장에 가까웠습니다. 학부모들은 황당한 날벼락 정책, 영유아까지 입시 경쟁에 끌어들인다며 박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지금 사교육이 난리가 났어요. 이를 황당한 일을 만들면서 저희는 사퇴운동까지 갈 겁니다.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던 박 장관은 결국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직접 마주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예상보다 훨씬 거센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박 장관 모두 공론화 작업을 전제로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후퇴한 셈이지만 학부모, 교환단체는 반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을 밝히는 등 부정적 여론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5,3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8,944명 늘었고 한 주 전보다는 1.18배, 2주 전보다는 1.57배 수준입니다. 동시각대 집계에서 11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4월 18일 이후 106일 만입니다. 집계를 마치는 자정까지 추가될 환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돌파하는 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고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에는 1,000만 명, 4월에는 1,500만 명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다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초중순까지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졌지만 이후부터는 전주 대비 증가 비율이 하락해 1.1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29로 전주보다 0.2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발생이 크게 늘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민주당에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저소득층이 보수를 지지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협공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첫 당대표 선거 토론회. 시작부터 박용진, 강훈식 두 97 후보는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학력자들의 경우에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한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온라인 게시판을 만들어서 항의 의원 랭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언론 환경의 중요성을 표현했다며 저소득층 발언 비판에 맞섰고 비판 랭킹 플랫폼에 대해서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면서도 정치인은 비판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연에 재밌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97 후보 단일화를 놓고선 장외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단일화에 속도를 내자는 박 후보 요청에 강 후보가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며 일단 선을 그은 겁니다. 오늘 강원, 대구, 경북 지역에 첫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면서 투표 시작 전 단일화는 물 건너간 가운데 단일화 시점과 방법을 놓고 두 후보의 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곧 출근길인데 아직도 비가 많이 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상암문화광장은 방금 전보다는 조금은 빗줄기가 옅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비가 워낙 많이 내려서 출근길 교통 불편은 물론 폭우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인천, 그리고 경기도 고양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광명, 부천, 남양주, 이천, 여주, 김포, 옹진 등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호우특보 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이 20에서 70mm로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은 현재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 등 다른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전남, 경남권에도 2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비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만 기상청은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을 이용할 때 고립될 수 있다며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는 오늘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그치면 기온이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문화광장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